자, 먼저 김종현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특징주 갖고 오셨을까요? 네, 뭐 오늘 같은 날 내리는 종목을 말씀을 사실은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그건 뭐 이따가 제가 다른 종목도 얘기하면서 많이 될 것 같으니까 현대 미포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그 조선이나 철강 시장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민감주 요 가치주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현대미포조선 꼽아주신 이유는요? 네, 이게 지금 시장이 스타일이 바뀌느냐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선업에 대한 뷰는 애초에 좋습니다. 애초에 그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올해 여러분들이 뭐 그 운임가 급등세나 이런 부분들 봤다시피 이제 선박이 교체 주기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선박 수요가 밀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선사들이 수주도 괜찮고 그리고 친환경 선박들에 대한 기본적인 국내 기업들의 어떤 기술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 하반기 2021년에 후판 가격이 워낙에나 상반기에 뛰면서 하반기에 그 부분을 후판가 추가 인상에 대한 감가를 해놨습니다. 상각 처리를 해놨는데 하반기에 후판 가격이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일시적인 상각으로 인한 하반기 그 실적 자체가 바닥이 지나갔다는 인식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최근에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약간의 경기주에 대한 뷰가 좀 들어왔다가 또 미국이 이제 긴축 우려하면서 경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중국도 죄송합니다. 강한 긴축, 부양을 못한다. 이런 뷰가 들어왔다가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 조선주 전반이 수주 모멘텀이 지금 다시 또 부각이 됐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해서 다시 긴축 우려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옛날 90년대 혹은 뭐 80년대 이런 이론적 구조인데 뭐 이렇게들 알고 있죠. 금리 인상하면 성장주가 빠지고 이제 가치주가 상승한다. 이게 이제 뭐 공식처럼 그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러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과연 스타일을 가치주로 체인지해야 되느냐?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 그렇게 바뀔 때는 아니다. 조선주에 대한 전망을 본다면 장기 투자는 해도 된다. 어차피 업황 바닥권이 맞고 지금 이제 수주 잔고도 넉넉하고 성과 자체도 회복 기조에 있기 때문에 조선주 투자 환경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조선주의 강세나 그리고 건설주도 올라오고 그죠? 조선, 철강, 건설 구경제 산업재 섹터 우리가 소위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주식들이 성장주들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에서 지금 단기적인 수급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장의 스타일 체인지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죠. 올해가 사실 충분한 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실물 쪽의 투자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런 금리 모멘텀이 아니고 그것도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이제 고정자산 투자를 시작을 하고 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정도의 상황.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종식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 이런 경기주가 시장을 좀 선도하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뭐 금리가 인상기에 들어가니까 성장주는 내려오고 가치주는 올라간다. 이런 뭐랄까 좀 단순한 논리로 여러분들이 섣불리 접근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현대미포조선이 저는 조선 쪽에서 탑픽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조선주 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현대미포조선 월봉으로 보시면은 뭐 이게 장기 하락 사이클 빠져나와서 작년에 1차 상승하고 뭐 예를 들어 올해 내년 정도까지 가져가면 주가가 하향보다는 상향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 뷰로 그냥 조선 업종 자체를 접근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가치주 사야 된다. 성장주 팔아야 된다. 이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는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애플이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애플이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애플 팔아야 됩니까?
그런 개념이죠. 네, 네. 지금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퀄리티 주식이 돼 있어요. 예. 이미 뭐 유보율도 1000%, 10,000% 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부채 비율도 20-30%밖에 안 돼요. 기술 기업들, 뭐 온라인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금리 인상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예. 왜 성장주가 금리 인상 때 떨어지느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본질적 이유죠. 부채 비율이 높고 애초에 옛날에 뭐 쌍팔년도 방식의 네. 기술주들은 다 부채 비율이 엄청 높았어요. 예, 자본이 없고 왜냐하면 외부 차입을 통해서 기술 집약적인 성장을 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거 옛날 방식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애플 비롯해서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량한 성장 대형주들은 이자 변동에 있어서 이자 비용 부담 같은 것들이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내용이 별로 없이 꿈을 먹고 올라왔고 부채 비율도 높은 종목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축소가 되죠. 그럼 제가 아까 늘 말씀드린 멀티플이 낮아집니다. 네. 유동성이 PER 배수를 결정하는 요인이거든요.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어때요? 고 PER 종목들이 PER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영향은 지금 어제 오늘 받고 있는 거죠, 시장이. 예. 하지만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가치주가 부각될 거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자가 올라가니까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예. 자산이라는 가치가 이자가 올라가는 건 돈값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 금리의 상승과 함께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개념이 사실 이론적인 가치주가 올라간다는 개념인데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금리가 올라가 봐야 1.7%입니다. 네. 지금 국채금리 1.7 올라가면은 내년도까지 FED 목표 금리거든요. 이건 고금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쉽게 스타일 체인지 하는 거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핵심 성장주들을 이번 긴축 구간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내년도 이후에 성장이 계속될 종목이 이것 때문에 낙폭이 과대하다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를 필두로 해서 이 가치주 쪽으로 시선을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드문드문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섣부르게 성장주는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죽고 가치주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 시장의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현대미포조선 살펴드렸고